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키쌤의 영어 열쇠 키쌤입니다. 중등부터 고등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할 수 있어 영문법 두 번째 강의 문장의 형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수업 자료는요. 유튜브 영상 밑쪽으로 내려가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 더보기란에 링크 연결해 놓았습니다. 다운받으시고 수업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의 형식 사전적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각 형식은 문장의 구조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문장의 동사가 1형식부터 5형식을 정하게 될 건데요.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자주 쓰이는 동사 다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완벽하게 이 동사 리스트들 다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1형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 사전적 정의입니다. 1형식의 문장은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입니다. 1형식 동사는 전치사구나 부사들의 수식어와 자주 결합하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장의 구조를 부사구와 더불어서 풍부하게 전달한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1형식부터 2형식은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 동사의 종류가 크게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자동사. 요 자동사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사는 뭐가 필요 없다? 목적어가 필요 없다. 적어 주십시오. 앞에 제가 적어 놨지만 한 번 더 손으로 적는 게 머릿속에 좀 더 잘 남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고 대표적인 동사들은 요 밑에 있는 go, come, run부터 시작해서 blow, 바람이 불다까지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 she goes to the park. 그녀는 갔습니다. 갑니다요. 그녀는 갑니다라고 해도 문장은 끝나요. 완벽한 문장을 이루고 있지만 뜻이 풍부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to부터 시작해서 park까지 전치사를 묶게 되면 그녀는 어디로? 공원으로 갑니다. 라고 해서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부사구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전치사구네요. 죄송합니다. 전치사로 시작해서 두 개 이상의 단어니까 전치사구고 이 전치사구가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녀, she, 동사 goes가 문장 하나를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문장의 주어는 the sun이고요. 동사는 rises, 떠오르다랍니다. 그리고 또 수식어구 묶어볼게요. 태양은 떠오릅니다. 라고 문장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겠죠. 근데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누구를 더 넣어서 in the east,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라고 수식어를 덧붙여서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형식의 문장의 구성 요소는 주어, 동사구, 전치사구 또는 부사구와 함께 쓰여 문장을 풍부하게 만든다. 라고까지 정리하시게 되면 문장 1형식부터 5형식에서 가장 쉬운 첫 번째 1형식을 정리했습니다. 여기 동사의 리스트들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2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형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 사전적 정의를 먼저 체크하는 것은 1순위예요. 자, 2형식 읽겠습니다. 2형식 문장은요,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보어는 동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주어의 성질, 상태들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품사가 명사,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입니다. 요 세 개는 명사, 대명사 뒤에서 슬래시 하나 채워줄게요. 명사나 대명사는 결국에는 명사 안에 속하는 거고 형용사는 명사를 원래 수식해줘야 되는데 바로 앞에 동사가 위치하니까 동사를 수식해주지 않고 가장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해 줍니다. 주어는 항상 명사로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이 형식의 보어는 주격 보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왜냐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언어다 해가지고 주격 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하고 그 말은 주어 이퀄 보어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주어는 보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밑에 예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 말고 2형식 주요 동사에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왜냐면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거든요. 비동사는 1형식과 2형식을 가장 많이 이끄는데 이제 비동사 뒤쪽으로 해서 become부터 시작해서 appear까지 일반 동사가 목적어로 보이는 명사를 이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 동사이지만 1, 2형식 똑같습니다.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로 분류를 한 거고 그 말은 여기 있는 동사들 뒤에 나오는 거는 명사이더라도 목적어처럼 보이더라도 항상 주격보어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얘는 하이라이트를 아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거든요. 비동사는 1, 2형식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동사의 종류들은 얘네는 2형식 동사라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a doctor. 그녀는 의사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녀는 문장의 주어, 비동사가 문장에 쓰였고요. 1, 2형식을 대표하는 동사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어 자리에 주격 보어 자리에 SC라고 합니다.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고요. 그녀는 의사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는 이퀄 보어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she became a famous musician. 그는 became 과거형입니다. 되었습니다. 주격 보어 자리에 a famous musician. 그녀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네요. 그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음악가. 또 주어랑 보어의 관계가 똑같다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장이죠.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The room, 그 방은 remained dark. 여기서 주격 보어로 형용사가 왔죠.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보어 자리 앞에 있는 의 상태를 보니까 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앞에 있는 주어까지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형용사니까 명사의 상태를 꾸며주는 거고 그 명사는 주어. 그 말은 즉슨 주격 보어 자리에 온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그 방은 dark, 어둡게 remained,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네요. 과거형이니까. 그 방은 어둡게 남아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고 보충 설명하면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 빈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주격 보어 자리 앞에 주어 그리고 이형식 동사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쓰이든 그리고 형용사가 쓰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누구를 수식한다?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가장 큰 이 형식의 틀을 정리한 겁니다. 이제 이 형식 안에서도 어떤 동사가 쓰이는지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차차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형식의 가장 큰 틀 정도만 이해하고 제가 하이라이트 파란색으로 한 그 동사들이 일반 동사이지만 이 형식 문장을 이끈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형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3형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형식입니다. 3형식의 사전적 정의부터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적어에는 주로 명사, 대명사,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명사절 대시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하이라이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를 필수로 여기는 타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아까 1, 2형식은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사들이 위치했고요. 이제 3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목적어가 기본 필수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동사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로 필요하지 않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라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지금 제가 리스트업 해놓은, 그래서 나열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품사들이 들어갈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가장 자주 사용되어지는 친구들만 따로 모아서 예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가 더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는 강의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invited 지수 to the party. 자, 문장의 주어는 나고요. 그리고 동사는 invited, 목적어는 지수라는 이름의 명사가 위치했습니다. 나는 지수를 to the party,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검은색으로 색깔을 바꿔서 토부정사구를 묶을게요. 토부정사구는 문장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수를 초대했습니다 해도 문장이 괜찮은데 조금 더 풍부하기 위해서 to the party, 파티에 지수를 초대했다 라고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to the party를 제외하더라도 나는 지수를 초대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이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예시는 한 번에 묶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She wants to study English. 자, 문장의 주어는 그녀고요. want는 동사, 그리고 to study가 목적어. 그리고 세 번째 예시 바로 넘어갑니다. He enjoys watching TV. 자, 그는 문장의 주어고 enjoy는 동사, 그리고 watching TV가 문장의 목적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 세 개를, 요 두 개를 왜 묶었냐면요.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품사가 투부정사와 그리고 동명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문장의 동사에 따라서 짝을 지어서 투부정사만 쓰는 친구, 동명사만 목적어로 쓰는 친구, 그리고 둘 다 투부정사랑 동명사 상관없이 목적어로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뒤에 가면서 하나하나 배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명사는 그냥 명사를 동사한다라고 해석하지만 여기 투부정사나 동명사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에서 파생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본적 배경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뭐냐면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읽게 되면 She wants to study English. 그녀는 영어 공부하는 행위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e enjoys watching TV. 자, 그는 TV 보는 행위를 enjoys, 즐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문장의 목적어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정도에서 한 발 더 넘어가서 얘네들은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은 뒤에 제가 또 다른 강의할 때 이게 하나하나 쌓여 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을 잘 다져 놓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 배웠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할 명사절 tet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그들은 know,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that you like me, 너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문장 끝까지겠죠? 요거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의 품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빨간색으로 밑줄 치겠습니다. 명사절 that이라고 부르고, 이 명사절 that의 문장 구조는 t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문장의 하나의 요소를 차지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얘는 명사절이니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적어 자리에 위치했고 해석은 뭐뭐하는 것 이라고 해석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의 형태로 that you like me, 이 하나의 문장이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대 플러스 주어 동사는 기본 문장 구조고 이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름 짓는다? 명사절 대시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리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니까 얘도 똑같이 명사절, 주어, 동사, 절을 이루면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요렇게 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목적어 자리에 위치했다라는 거.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삼형식 문장을 완성시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꽤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뒤로 넘어가면서 했던 거, 배웠던 거 또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또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영어를 쉽고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형식 여기까지 했고요. 한 장 넘겨서 4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의 4형식입니다. 저희 루틴대로 사전적 정의부터 시작해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순서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간접 목적어 여기서 하이라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해석은 뭐뭐에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접 목적어는 동작이 전달되는 대상을 나타내고 직접 목적어 하이라이트 치겠습니다. 해석은 뭐뭐를로 해석을 하면서 직접 목적어는 동작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검은색으로 저는 편하게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거는요. 요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고 해석은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그리고 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번엔 별까지 그려놨죠. 4형식의 대표 동사들입니다. give, lend, send, hand부터 시작해서 make까지 이렇게 이 동사들이 쓰이면 4형식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해석할 때 뭐뭐에게 뭐뭐를로 해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영어는 외우는 겁니다. 특히 문법 파트는. 문법은 문장의 법칙이잖아요. 법은 외우지 못하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법 공부할 때만큼은 맨 처음에 사전적 정의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하고 그리고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대표적인 동사들 공부하기 편하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시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I gave him a candy. 자, 나는요, 동사는 gave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고요.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indirect라는 단어로 IO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irect 해가지고 DO를 쓸 겁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IO, 직접 목적어는 DO로. 그래서 주어 동사 IODO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 Tim lent his friend some money. 자, 팀은 주었고 동사는 lend의 과거형 lent, 빌려주다. 누구에게? 그의 친구에게 무엇을? 어느 정도 약간의 돈을. 그래서 주어 동사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친구에게 약간의 돈을 해서 뭐뭐에게 뭐뭐를 다시 한번 더 만들어냈죠. 세 번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ent her mother a letter. 자, 그녀는 sent 보냈습니다.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하나의 편지를.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뭐뭐에게 뭐뭐를 알지 못한다면 해석하기가 어렵겠죠. 자, 여기까지가 4형식인데 이제 4형식의 기본만 배운 거예요. 4형식 동사, 4형식 문장을 우리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인 친구가 하나인 목적어를 가지는 3형식이 되죠? 라는 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사전적 정의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4형식 문장은 3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문장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때는 간접 목적어와 집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요. 먼저 주어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집중 목적어인데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주어 동사, 집중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 준다? 전치사를 집어넣어 주고 간접 목적어로 순서를 바꿉니다. 자, 이 문장의 구조는 필수 암기예요. 얘는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 포인트예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집중 목적어에서 주어 동사, 집중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제가 어디에 힘을 줬어요? 전치사에 힘을 줬죠. 왜냐면 우리 아까 위에 사형식 동사 외워놨거든요. 근데 그 사형식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가 바꿔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자리에 사형식 동사가 들어갈 거고 그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이 동사의 쓰임에 따라서 전치사가 바뀐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뭐냐? 어떤 동사가 쓰임에 따라서 어떤 전치사가 쓰이는지 시험 문제 나올 거고 요거를 외우냐 못 외우냐의 싸움인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치사가 올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to, 그 다음에 for, 그리고 of 이렇게 세 개인데요. to는 외우지 않을 거예요.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쓰는 친구와 그 다음에 of를 쓰는 친구 요것만 외우고 요거 둘이 아니네 하면은 싹 다 전치사 to를 쓴다 이렇게 가르칠 거거든요. 일단 암기 포인트를 먼저 내려가고 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동사는 give부터 시작해서 explain까지 해가지고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외우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치사 for를 쓰는 친구,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전치사 for를 쓰는 친구, 두 번째는 전치사 of를 쓰는 친구입니다. of는 ask, favor, require 이렇게 세 개인데 요거의 특징들이 뭐예요? 다 뜻이 요구하다예요. 요구하다. 그래서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삼형제 ask, require, favor 얘네들은 전치사 of를 쓰고 이제 전치사 for를 외워야 되는데 buy, make, cook, choose, get, find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는 암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MBC라는 채널 있죠. 죄송해요. 다시 MBC 근데 그 채널에 골프 채널이 있어요. 골프 채널. 골프. 그래서 제가 대문자로 MBC 골프 할 때 제가 G하고 F만 크게 적었죠. 요 OL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MBC 골프에서 얘는 빼면 돼요. 일단 암기 코드는 MBC 골프다. 그리고 M은 위에 있는 것처럼 make. 그리고 B는 위에 있는 것처럼 buy. 구매하다. 그리고 C는 cook. 그리고 하나 더 choose. 선택하다. G는 위로 올릴게요. get. 그리고 F는 fin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처럼 요청하네, 요구하네 하면은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of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MBC 골프를 사용하는 동사 암기하고 이 동사가 쓰였네 하면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for를 넣으면 되고 그리고 얘네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전치사 to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우리 예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Tim lent his friend some money. 자, 팀은 간접 목적어 그의 친구에게 some money 약간의 돈을 lent 빌려줬습니다. 그럼 얘를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집중 목적어 아니라 집중 목적어 간접 목적어인데 제가 여기를 잘못 적어놨네요. 집중 목적어로 바꾸겠습니다. 직목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파일을 하나 잘못 만들었네요. 자, 집중 목적어 약간의 돈을 그의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랑 짝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동사랑 전치사랑 짝지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일단 요청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니까 전치사 of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MBC 골프 할 때 우리 L은 뺀다고 했어요. 골프 할 때 O하고 L은
지우고 그냥 골프 G하고 F만 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 for를 쓰는 MBC 골프에도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전치사 to를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밑에 두 번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ade her a cake. 나는 그녀에게 하나의 케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는 주어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주어 그리고 동사는 만들다 I요 그녀에게 직접 목적어 하나의 케이크를 뭐뭐에게 뭐뭐를 그리고 자연스럽게 삼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I made a cake for her. 제가 말씀드렸지만 밑에 간접 목적 아니고요. 이거 직접 목적어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위에 것도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로 바꿔주세요. 간접 목적어 여기도 간접 목적어.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확인할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I made a cake for her. 자, 우리 MBC 골프죠. MBC에서 M은 make니까 전치사 누구 넣으면 돼? for를 넣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전치사 투부정사. 가장 중요한 건 전치사 투부정사고 요 전치사는 앞에 있는 동사 따라가면 되고 ask, require, favor 요청하다는 전치사 of 그 다음에 MBC 골프는 F 그리고 for이죠. F가 아니라 for 그리고 나머지 동사는 싹 다 to를 쓴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he asked 여기도 스펠링이 하나 잘못됐네요. 동사 asked 다시 한번 순서에 맞게 쓰겠습니다. asked him a favor. 자, 그녀는 그에게 주어, 동사, 그리고 그에게 I요, 그 다음에 T요. 그에게 favor, 하나의 호의를 ask, 부탁했습니다. 자, 요거를 삼형식으로 바꿀 거면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 안에 To가 먼저 나오죠. 밑에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여기서는 직접 목적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간접 목적어 이렇게 와야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다시 한번 짝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ked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청하다 라는 뜻이니까 전치사 누구를 써요? of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외우는 암기 코드 요청하다는 of, MBC 골프는 for, 나머지는 to 이렇게 암기 코드 정리해서 4형식 동사를 3형식으로 바꿀 때 문장 구조 바뀌면서 전치사가 들어가는 포인트 그리고 그 전치사가 to, for, of 이 세 개 중에 알맞게 동사랑 짝지어서 집어넣는 게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올바르게 쓰이는 전치사를 집어넣는 게 시험 문제가 될 거고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코드다. 전치사 of를 사용하는 동사는 요청하고 그 다음에 MBC 골프는 전치사 for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은 싹 다 전치사 to를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외워놓으면 우리 4형식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서 4형식 동사들 그리고 이 4형식이 문장 구조를 바꾸면서 3형식으로 바뀌고 3형식으로 바뀔 때 새로 들어가야 되는 전치사 알맞게 잘 쓸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이 암기 코드를 꼭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제 목소리가 시험장에서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100점을 맞으실 겁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5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 중에 5형식입니다. 5형식은 지금까지 배웠던 1형식부터 4형식보다 더 많은 양의 지식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기지개 한번 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루틴대로 갑니다. 사전적 정의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마지막 목적격 보어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보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 이 형식 할 때 주어, 동사, 주격 보어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드렸는데요. 주격 보어는 문장에 주어를 꾸며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 5형식에다 정리하게 되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러면 이 보어는 문장의 주어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목적어를 부연 설명하고 상태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가 각자 주격 보어는 주어를,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요소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 이퀄 주격 보어 이거를 따라오게 되면 목적어 이퀄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동사원형,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자, 제가 아까 명사, 목적어 자리에 엄청 다양하게 많은 품사들이 올 수 있다라고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다양한 품사들이 올 수 있어요. 총 6가지가 올 수 있는데 제가 목적어 할 때는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얘는 외워놔야 돼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 6가지의 품사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우는 것도 도와드릴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칠게요. 오형식은 뭐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에 사용될 수 있는 품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은 즉슨 문장의 동사에 이런 동사가 쓰였어 하면 목적격 보어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얘네들이 있어. 짝지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짝지은 거를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면 이렇게 밑에 암기 필수라고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하이라이트 치면서 따라 읽을게요. 오형식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품사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부터 노트 테이킹 하면서 하나하나 해봅시다. 우리 지각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보는 것들, see, 그리고 냄새 맡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형식이란다. 5가지 오감들 있잖아요. 그리고 맛보는 거,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taste. 이런 동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감각 동사들입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어로 올 수 있는 형태는 첫 번째 동사원형,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동사원형에 ing 형태가 붙은 경우로 그냥 ing라고 하고 능동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분사는 pp, 얘는 수동이에요.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뭔지 모를 거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동사원형이 쓰인다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랑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빈칸에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주어, 그리고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멀리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에 따라서 쓰이는 목적격 보호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금 배운 건 지각동사. 지각동사가 쓰였을 때는 총 몇 가지가 올 수 있다? 3가지다. 이렇게 3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원형,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분사. 현재분사라고 적고 ing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분사. 여기서는 과분이라고 적을게요. 과거분사니까. 그래서 과거분사가 오고 얘는 pp라고 하겠습니다. past, present, 과거분사의 이름이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 거예요. 동사원형도 능동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원형이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때는 동사원형을 쓰는 거고, 현재분사도 동사원형의 ing 형태, 능동과 진행을 동시에 나타내거든요. 이때도 능동으로 사용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돼요. 능동이면서 강조의 느낌입니다. 강조. 우리 영어에서 진행 시제는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동사원형으로 쓸 수 있지만 굳이 현재 분사를 넣는 건 무엇 때문이다? 강조하고 싶을 때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 분사는 문장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사용되어진다. 예시들 다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하자고요. 그리고 지각동사 정리했고, 두 번째, 사역동사 정리하겠습니다. 사역동사는 우리 3개 있어요. make,
그리고 let, 스펠링 다시 적겠습니다. let, 그리고 have. 선생님이 have는 가지다라는 뜻 아닙니까? have는 가지다라고 쓰일 때는 삼형식 동사, 그리고 have가 시키다 라고 쓰일 때는 사역 동사로 구분돼서 오형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정리하게 되면요, 첫 번째 지각 동사,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사역 동사. 사역 동사가 무엇인지는 외워주셔야 되고, 사역 동사가 쓰일 때도 뭘로 올 수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이쁘게 그림 그리고,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사 원형과 과거 분사죠. 자, 동사 원형 가장 기본 형태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 동사 원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어랑 목적어와 관계가 능동, 과거 분사는 수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일 수 있는 거 3개 정리한 거예요. 벌써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3개 정리한 겁니다.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외워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요구 명령 동사와 발견 확인 동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까지 하기에는 정리하지 않고요.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친구가 중요해요. 요 친구. 얘는요, 요구 명령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동사들이라고 제가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얘는 어떻게 문장 구조가 되냐면 주어, 그리고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가 온다고요? 투부정사가 와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품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위치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목적어가 투부정사, 아까 품사 가르쳐 들으면서 얘는 행위를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왜 외워놔야 되냐면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 동사 원형이 온다거나 아니면 현재 분사, 그걸 뭐 수동태인 척하기 위해서 과거 분사가 쓰이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는 투부 정사만 쓰여야만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나 시험 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무조건 외워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뭐뭐가 뭐뭐 하도록 충고하다, 뭐뭐가 뭐뭐 하도록 ask 요청하다, 뭐뭐가 뭐뭐 할 수 있도록 만들다. 그리고 expect는 기대하다니까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예상하다. 이러한 식으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에만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쓰는 동사들이 존재하고, 얘네들은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어가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명령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리고 요구 명령동사의 예시들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지각동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오감을 나타내고요. 대표적인 동사는 so 요 하나로 과거형으로 갖다 놨습니다. 자, 나는 so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him,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각동사도 빨간색 펜으로 좀 바꿀게요. 동사입니다. 동사 원형에 왔고요. leave the house. 나는 그가 집을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목적어가 그가 능동적으로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g 형태가 온 거고, 그리고 이 떠나다는 행위를 나타내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I saw him leaving the house. 나는 그가 떠나고 있는 중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현재 분사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I saw, 나는 보았습니다. 목적어는 the car이에요. 그리고 그 자동차가 어떤 걸 본 거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fixed by key. K라는 사람에 의해 fixed, 고쳐진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목적어가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팔다리를 흔들면서 안녕, 나는 자동차야. 나는 팔이 달려 있어서 나는 스스로
나를 고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자동차는 팔다리가 달려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좀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행위의 주체성이 결여됐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능동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고쳐진 거니까 수동을 나타내는 과거 분사가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죠. 얘는 능동, 첫 번째는 능동, 두 번째는 현재 분사니까 능동의 강조,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동.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의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를 잘 따져주셔야 되고요. 지각 동사가 쓰였을 때는 동사 원형, 현재 분사,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 시험 문제는 현재 분사를 능동, 과거 분사로, 과거 분사를 현재 분사로 바꿔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제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팔다리 휘휘 적으시면서 헷갈릴 때는 목적어가 행위의 주체성이 있냐, 팔다리가 달렸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은 이 문제는 틀릴 일이 없긴 할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사역동사 쓰였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그녀는요, made, 만들다, 시키다라는 사역동사, 그리고 힘이 목적어. 자, 그를 만들었는데 뭐 하도록 만든 거예요? clean the room. 목적격 보호에. 그는 팔다리가 달려 있어서 방을 치울 수 있죠. 그래서 그가 능동적으로 방을 치울 수 있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는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능동일 때 사역동사가 문장의 동사로 쓰였을 때는 오형식 문장에서 동사 원형이 쓰인다. 그리고 두 번째, they had the work done. 자, 그들은 주어고요. 동사 had, have가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오형식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자, 그 일이 done, 완료되도록. 얘는 do, did, 그리고 과거 분사형이 done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동이라서 과거 분사가 위치했고, 얘가 목적격 보호자리고,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때, 안녕, 나는 과업 일이지, 나는 내 스스로 일을 완료할 수 있어가 안 되니까 행위의 주체성이 없다, 결여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사역동사가 문장의 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어가 행위의 주체성이 있으면 동사 원형, 그리고 행위의 주체성이 부족하다 하면은 과거 분사로 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이렇게 맨 처음에 팔다리 달려있지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기초 때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 개념이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저의 꿀팁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상태 발견 확인 동사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동사가 find가 있어요. 일반 동사, 여기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입니다. find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쓰일 때 얘네들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만 씁니다. 중학교 친구들은 여기까지 따라올 필요는 없고요. 이제 고등학교 예비고1 정도 친구들은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는요, find의 과거형, found 오형식 동사로 쓰였고요. 그리고 그 강아지가 자고 있는 거죠. 강아지는 스스로 팔다리가 달려서 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왔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왔다. 현재 분사는 능동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find 오형식 동사, 그리고 the door가 목적어. the door는 문이고 문은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행위의 주체성이 결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locked, 과거 분사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동입니다. 능동과 수동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의 주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따라오면서 현재 분사를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 그리고 문장의 동사가 어떤 동사에 따라서 쓰였는지에 따라서 지각 동사면은 동사 원형, 그리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현재 분사, 그리고 문장의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 사역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가 능동으로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동사 원형, 그리고 주체성이 없다라면 수동 이루어져야 되니까 과거 분사 수동태가 쓰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명령 동사들 중에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이 있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로 하여금 투부정사가 아니라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 행위를 요청하고 명령한다.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쓰기 때문에 외워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이제 기본적인 우리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amed this white dog happy. 자, 우리는 name 그냥 이름 짓다라는 일반 동사예요. 그리고 이 하얀색 강아지가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에 happy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명사, 인명동사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냥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올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find의 과거형은 아까 무슨 동사라고 했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한 번 더 발견, 상태 확인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견, 상태 확인 동사이지만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왔고 얘는 목적어의 상태를 부연 설명해 준다. 그래서 그 박스가 empty, 비어있다라는 것을 find,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쓸 필요는 없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요구, 요 ask는 빨간색 치고 별표 치겠습니다. 명령 동사잖아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당연히 투부정사가 올 겁니다. 왜냐면 제가 투부정사만을 목적격 보호로 쓸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는 준동사인 투부정사가 위치했고 나는 주어, 동사 ask도 요청했습니다. 목적어, 그녀에게 뭐 하도록? to help me, 나를 돕는 것을, 나를 돕도록 ask 요청했다. ask는 투부정사만을 목적격 보호로 쓰는 친구다. 그리고 밑에 made는 오형식 사역동사잖아요. 아까 예시 들었던 것처럼 my mom, 나의 어머니는 make, 시켰습니다. 목적어 나를 뭐 하도록? to clean my room, 나는 내 방을 치울 수 있는 팔다리가 달려있는 행위자, 주체성이 있는 친구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고요. 그리고 다음 문장 가게 되면 I saw you crossing the street. 자, 나는 너가 동사니까 오형식 동사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당신이 뭐 하는 것을요?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동사를 보니까 see의 과거형이 쏘고 감각동사네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목적어가 행위의 주체자, 팔다리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동사 원형 쓸 수 있고요. 강조하고 싶을 때는 현재 분사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나는 너를 봤는데 어떤 너를 봤냐면 도로를 건너고 있는 중인 너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크로스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강조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크로스도 여기에 올 수 있다라는 거.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능동이면 동사 원형, 능동이면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 그리고 목적어가 수동이면 행위의 주체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과거 분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사역동사네요. She had my hair cut yesterday. 자, 그녀는 오형식 동사 만들었습니다. 목적어가 내 머리카락이 cut, 잘리도록요. 선생님, cut은 동사 원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친구는 현재도 cut, 과거 시제도 cut, 그리고 과거 완료도 cut 이렇게 똑같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동사 원형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얘는 과거 분사로 쓰였다.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말은 안녕, 나는 내 머리카락이지. 나는 내 머리를 스스로 잘라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다? 과거 분사가 써야 된다. 그래서 그녀는 내 머리카락이 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기본적인 1형식부터 5형식 한 번에 다 정리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형식은 외울 게 꽤나 많아요. 왜냐하면 동사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올 수 있는 품사가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정해져 있는 상태도 복잡한데 문장의 목적어가 팔다리가 달려있어서 행위의 주체성이 있냐 없냐도 따지면서 동사 원형도 써야 되고 현재 완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정해야 되고 꽤나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치하긴 하지만 목적어가 행위의 주체성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이렇게 팔다리를 휘젓고 안녕 나는 누구야 이렇게라고 설명드리면서 행위의 주체성을 좀 설명드렸거든요. 유치한 게 외우기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표들 외워 주시면서 목적격 보를 수 있는 형태들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전적 정의를 이해, 그 다음에 적용.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적용이 좀 힘들다 하면 외워 주십시오. 그 문장 정도 하나는. 그 문장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쭉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할 때 엄청나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 좀 말이, 제가 영상을 찍느라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발음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 복습 꼭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문장의 형식 1형식부터 5형식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